이진관 판사의 판결 등으로 돌아본 한덕수에 대한 결정 등을 통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 만약에 한덕수 이제 판결을 보고 우리 정구승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피고인들이 있는데 가장 긴장했을 사람은 누구 같습니까? 저는 이상민과 박성재요. 이상민과 박성재다. 네, 이미 판결문에도 이름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거의 같은 논리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방어 논리도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그걸 듣자마자 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네. 사실 가장 비슷한 건 박성재예요. 저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피고인 한덕수죠. 수감자 한덕수 번호가 아직 안 나왔네. 아무튼 그분이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최악의 상황인 게 사실은 구속영장이 잘린 게 당시에는 저희 입장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왜 저 사람을 왜 구속 안 하냐 뭐 이랬지만 개인 한덕수 입장에선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구속기간 산입 안 됐죠. 그리고 그 불가능한 구속영장이 잘렸잖아요. 성공보수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 생각 못 해봤네. 말도 안 되게 나왔을 거예요. 네. 왜냐면 이거는 진짜 미션 임파서블을 파서블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영장 기각 때문에 많이 주죠. 엄청 많이 주고 네. 게다가 거기 변호인단 기다성 같은 분들입니다. 그렇죠. 저랑은 달라요. 네. 이거 정말 강남 아파트 하나 이거 안 몰랐던 갔을 거예요. 관점이야. 네. 생각해보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 최악인 게 이미 강남 아파트 갔어. 근데 난 23년 맞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항소심에서 이 사람들 안 쓸 거예요? 이 사건 기록 이만해갖고 새로 선임하면 볼 시간도 없을 텐데 이분한테 또 가야 돼요. 이거 한덕수의 처지 그런 게 있는 거고 이상민을 이제 꼽아줬는데 제가 한덕수의 진술을 좀 취재해봤습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 가장 불이익이 갈 것인지 취재를 해봤는데 이상민은 정말로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민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특검과 법원에서 한 진술을 제가 좀 이상민 걸 살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검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국무회의 소집 단계에서 그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서 읽는 모습이 이상민이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상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인이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었고 제 시간에 올까 걱정이 돼가지고 당일 일정표를 이렇게 보고 있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였고 나중에 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집무실과 붙어있는 대접견실에서 한덕수가 둘이 남잖아요. 그때도 뭐 이제 문건 두고 얘기하는 내용이 있으니 이게 뭐냐 했더니 그때 그 일정표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한덕수옹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제가 취재해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민으로부터 일일 일정표라는 이야기나 자기가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상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특검이 15년만 한덕수에게 구형했던 건 약간의 플리바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한덕수가 굉장히 진술을 그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많이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구형에 재판부는 기속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진짜 나빴네 하고서 때려준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누구만 바보 됐냐? 이상민만 바보 된 거죠. 이 기준으로 하면 이상민 씨는 어떤 구형이나 선고가 예측돼요? 한덕수 전 총리와 거의 비슷한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거나 저는 더 갈 수도 저는 있다고 더 봅니다. 갈 가능성이 네, 높은 더갈 게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봅니다. 실행을 옮겼고 옮겼고 단전 단수라는 단순하게. 거를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쉽게 한덕수는 부작위에 제가 큰 거였다면 이상민은 그 부작위하지 않고 실제로 나아갔어요. 행동에 옮기려고 한 사람 그렇지, 아닙니까? 그렇구나. 더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상민은 더 불리한 정상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사실은 그날 국무회의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유일하게 그나마 윤석열한테 안 됩니다 했던 사람 딱 두 명입니다. 최상목 조태열과 최상목인데 조태열 장관의 진술은 이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상민이가 우리 단전단수 문건 이런 거를 집무실 가서 멀리서 이렇게 소머지의 눈으로 봤다는 식의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말을 사실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국무위원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이가 A4 문건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 이상민한테만 줬겠습니까? 조태열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 조태열은 어떻게 진술했냐?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제게 A4 문건 하나를 줬는데 맨 윗줄에 재외 공간이라고 쓰여 있었고 가운데 외교부 장관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개조식이 아닌 줄글로 서너줄 쓰여 있었는데 그 내용이 재외 공간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하라는 취지다. 이 얘기는 뭐냐? 기본적으로 이상민이가 문건을 안 받고 멀리서 봤을 가능성을 배척하는 나도 받았습니다. 같은 국무위원인데 나는 이행하지 않아 그걸 두고 왔습니다. 이런 상반되는 조태열의 진술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민은 한덕수의 진술을 통해서도 거짓말쟁이, 조태열의 진술을 통해서도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필연적 유죄 확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죄 지금. 확정은 그 불가피한 건 이미 넘어선 네. 것 같고요. 지난번 판결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보고 양형으로 봐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위가 아니라 자기로 나아갔죠. 한덕수는 그나마 수사기관이 협조를 해서 다른 사람들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23년이었지만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뻔뻔하게 계속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당연히 그 반성하지 아니함 이런 것들로 양형으로 절대 봐줄 이유가 없는 네. 것들이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밑에 뻔뻔한 얘기들을 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것과 다 합치면 저는 23년보다 더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1심, 네. 2심 판사들이 다르잖아요. 대법원까지 가면 다 달라지잖아요. 네. 그럴 때 이게 막 완전 뒤집히거나 많이 줄어들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설명을 잘 알겠지만은 1심에서 2심 갈 때는 형량이 깎이는 게 보통인데 기본 대법원에서는 양형 부당을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 정한 형량이 거의 그대로 갈 확률이 높고 만약에 대법원이 유죄인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지 않는 이상 항소심 판결의 징역형이라는 것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심지어 네. 요즘에는 대법원에서 이제 내려온 게 현격한 사실관계 변화가 없으면 원심 판단 존중해서 항소심에서 깎지 말아요. 오히려 깎지 마라. 깎지 마라. 네. 왜냐면 이건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기 때문에 네. 느끼는 건데 예전에는 항소하면 조금 한 30% 정도 깎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죠. 의뢰인분들이 기대하고 오시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기조가 맞아. 많이 사라져서 1심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사실관계의 변경.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죄를 다투다가 항소심 가서 저는 유죄 취지 인정합니다, 자백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깎이는 경우가 아니라 입장 유지하면 그냥 바로 항소 기각이에요. 예전이랑은 많이 달라진 상황을 고려하면 그게 한덕수가 맞아. 이제는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덕수가 이상민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한덕수의 진술이 이익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제가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경호는 한덕수 때문에 죄를 좀 덜 가능성이 그러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맞아요, 설명을 맞아요. 했냐면 오후 11시 11분경에 추경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는 것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서 이야기를 좀 했던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무슨 상황인지 몰랐다는 알리바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한덕수가 또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그리고 추경호가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계엄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 걱정하고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나 싶다. 그렇게 된다면 추경호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유리한 정상이 되는 얘기를 해준 셈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추경호가 계엄에 동조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을 이리저리 네. 보내면서 사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빼버렸잖아요. 네, 방해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동조 혐의나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저도 이진관 판사 선고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추경호 혐의가 입증이 안 됐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추경호 의원에 대한 혐의는 더 옅어진 거 맞아요.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덕수의 진술을 통해서 이상민 네. 장관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빼박이 되는 게 이진관 재판장의 논리가 너무 명확해. 헌법 21조 출판 결사의 자유 그리고 사전 검열을 금지하는 내용 이거를 얘기하는데 언론사 단전 단수는 사전 검열보다 더 심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언론사 기능 정지를 시도했다는 거니까 네. 그 이상의 다른 어떤 법리적인 논리가 어떻게 나올 수가 네.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걸 지시했으니까 당연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밖에 없지. 딱 그 판결 때 보시면 23년을 선고합니다 할 때 이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제가 경공 TV에서 그 특보 때 확인했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소리 한덕수의 소리가 들려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이크가 대져 있는 사람은 변호인 아니면은 피고인밖에 없어요. 그러면 응답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한덕수의 목소리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무너졌다. 23년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거기 때문에 저는 항소심 가면은 태도가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법원의 그 취지 때문에 요즘의 경향 때문에 진짜로 1심 때 변호사님 파이팅기 한번 다퉈보고 안 되면 우리 시원하게 자백하죠가 요즘에 트렌드란 말이에요. 트렌드. 네. 그게 오히려 더 감형에 요즘 형사 트렌드죠. 시원하게 항소심 왜냐면 예전처럼 일단 계속 무죄 주장하면은 뭐 3개월 30% 깎아주겠지가 잘 안 먹혀서 네. 그리고 이미 24년을 받은 입장이고 더 이상 뭐, 변호인단에 이입을 해볼게요. 그러시진 않겠지만 저같이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겠지만 이미 그 선임료도 엄청 거액이었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죠. 그런데 네. 구속영장까지 잘라서 거의 그 집안에선 신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돈을 받았죠. 근데 23년은 맞았네. 항소심 우리가 어차피 할 건데 많이 돈 못 받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자백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결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요. 네.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변수 만들 수 있는 거는 태도 변화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냥 자백한다고만 끝날까요?
그러면은 많이 안 깎여. 반성 많이 해야죠. 세게 반성을 많이 해야지. 됩니다. 그럴 거면 보니까. 뭐해? 네. 비망록 써야지. 윤석열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독방에서 추경호랑 네. 내가 뭐 했는지 써야지. 그래야 깎아줄 명분이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몬께서 지금 독방에서 아니면 변호인과 접견을 하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아니 있습니다. 근데 끝으로 그 독방 생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덕수의 독방 생활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기본적으로 정구승 변호사가 경험한 들은 독방 생활은 좀 어떤 겁니까? 일단 제가 한덕수 선고 날 제가 안 그래도 구치소에 있었어요. 구치소에 있어서 네.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알고 있던 게 있지만 법정 구속되면 그거 너 그 영치금 언제 쓸 수 있냐라고 하니까 계좌가 아무리 빨리 열려도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열린다. 아, 네, 영치금 계좌가 그러니까 네. 한덕수홍이 돈이 많으시니까 음. 그 돈이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두터운 옷도 사고 할 수 있는데 그 계좌가 열리는 게 하루에서 이틀 걸리고 그리고 그 물품 구매 신청을 하면 다음 날 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일사천리로 흘러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틀 정도 한덕수홍은 그 기본 수위랑 그 속옷 하나, 상하이 속옷 하나, 고무신만 지급을 받고 이 추위를 견뎠습니다. 야 진짜 추웠겠다 이거는. 진짜 네. 추웠을 네.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독방으로 갔잖아요. 독방의 장점은 혼자 있다고 요즘에 막 과밀 때문에 힘든 건데 단점은 춥습니다. 더 추워. 더 추워요. 사람 체온 사람 체온이에요. 네. 체온이 네. 없어요. 그래서 매우 추웠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모님이나 아니면 그 절차가 조금이라도 지연돼서 오늘이 걸렸다. 그래서 오늘 영치금이 들어왔어요. 오늘 구매 신청하잖아요. 주말에 더 구매가 안 돼요. 월요일 날 물품이 와요. 그러면 그 주말간의 한파를 또 이겨내셔야 된다라는 그런 꿀정 보고 그리고 독방에 있던 분들이랑 네. 독방은 그러면 뭐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심심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겠지. 처음에는 이게 막 좁은데 안 있고 이래서 너무 좋은데 말을 못 하니까 말하면 뭐라고 하고 이러니까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그 요번에 나온 넷플릭스 영화였나요? 그 자백의 대가처럼 정말 옆방이랑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알고 있던 지인은 약간 인플루언서나 이런 거였고 오 예. 그 독방에 있었는데 그래서 옆방에는 정치인과 굉장히 친해졌다. 야 옆방 정치인과 인플루언서의 그런 벽을 사이에 네. 둔 긴밀한 내통 이런 것도 그래서 있었군요. 자기가 예. 그 사건의 진모를 알게 되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 그런 수다를 많이 떨게 된대요. 근데 얘기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연수원이 있을 때 그때 그 독방 체험이나 아니면은 저는 로스쿨 출신이라 그거를 갈 그런 경험은 거 없었죠. 없나? 네. 원래 연수원 그런 때도 코스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아마 검찰이나 이건 형사소보 학회 차원에서 한두 번씩 가는 건 알고 있는데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1, 2급 정도나 공무원들 그리고 판검사 정도 그리고 국회의원 정도는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한번 체험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험하고 좀 여러모로 아니 좀 그 체험을 한 번 한 달 정도 권유하시네요, 해보면 보니까. 내가 네. 절대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 네. 내가 절대 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형사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길거리에 있는 분들이 징역을 안 무서워하지 조폭들은 징역 무서워해요. 그냥 가봤거든.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돈 못 받고 네. 딴짓 못 하게 한 번쯤 체험 활동 같은 거 해야 근데 되는 거 하루가 아닌가? 그 예전- 우리 여름 방학 체험 활동 같은 거 그런 거 하듯이. 예전에 전설적인 있잖아요. 하루 최저임금으로 살아보기 하는 분 그런 분들처럼 아 이거 쉽네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고통은 곱하기 몇 년이기 아이, 때문에 힘든 그럼요. 건데 하루는 네. 뭐 그럴 수 있죠. 마지막으로 오윤혜 씨의 세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빨리 이제 갈아치울 때가 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새로운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진관 부장판사님이 언젠가 대법원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네. 바라봅니다. 아, 그러면은 뭔가 네. 진짜 사법부 내에서도 알아서 뭔가 무슨 작용이라고 하죠? 정화작용? 자정작용. 네. 자정작용?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진관 부장판사는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범죄를 저지른 농단 세력들에게만 이렇게 벌을 가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당에서도 잘못한 사람이 그럼 있으면 당연하죠. 일벌백계할 분위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겁니다. 그런 분이 네. 필요합니다. 이승환 판사가 백현동인가요? 대장동 사건도 그 사건도 하고 있죠. 네. 그거 하는 거 보고 아. 그거 하는 거 보고 그거 그다음에 아마도 얘기합시다. 인사할 때까지 못 할 거예요.